처음에 시작은 어쨌든 중국 국적 20대 여성의 자수로부터 이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7월 말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지 2주 만에 그 약을 판매한 중국인 조직원 2명을 검거하고 필리핀 21g을 압수하는 성과를 올리죠. 맞습니다. 그리고 고무돼서 그 김천수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은 8월 14일 백희룡 형사 2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꾸려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준비를 하죠. 예, 16일 날 결제해가지고 그때부터 진행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혁혁한 수사팀의 마약 유통책을 검거하고 필로핀 41g을 압수하고 그리고 이어서 바로 8월 23일 날 중국 총책을 검거해서 필로폰 5.4kg을 압수. 단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국 조직과 말레이시아 조직과 한국 조직이 연계된 전체 그림을 파악하는 성과를 올리게 되죠. 네, 그죠? 그때까지도 그 우리 그 김천수 서장은 앞장서서 그 하는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이런 그 역할을 하셨다고 해요. 맞습니까? 그때까지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도망치는 중국 총책을 쫓아가다가 어떤 호흡곤란 증세로 형사 한 분이 쓰러졌는데 그 전의를 불태우게 하는 계기가 됐고 그분에게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 쓰러진 이 형사는 끝까지 챙기겠다고 얘기까지 합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국제 화물로 보낸 나무도마 156개를 필로폰 20kg을 압수를 하고 또 이후 총 24명 그중에서 14명이 구속되는 밀바니 필로폰량 97kg을 확인하고 압수를 27.8kg을 하는 성과를 올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자랑을 좀 하고 싶으셨고요. 그죠? 그래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직접 보고를 하셨고 윤 총장에게 보고한 거 맞는데요. 윤 총장님 당시에 그 말레이시아를 방문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기 칭찬도 받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소기에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어서 훌륭하고 소기의 성과가 대내외에 제대로 알려지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직접 챙기라고 얘기 들었죠. 맞습니다. 세심하게 직접 챙기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예, 대내외에 제대로 알려지고 대내에 알려지기 전에 세심하게 직접 챙기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내외에 알려지고 방점이 그게 9월 13일이에요. 그죠? 수사는 성과 결과로 말하는 거지. 예, 그렇게 한 이후에 이 브리핑이 준비가 됩니다. 브리핑 준비 같이 하셨죠. 가치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저도 납득이 안 됩니다. 브리핑을 하는 걸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네, 준비도 같이 언론사 했고. 통해서는 맞습니다. 그 국내 총책 검거시까지 엠바고가 그래서 유지되던 상황입니다. 브리핑 약속도 하고 같이 준비를 하다가 그 어느 순간에 바뀌셨어요. 그죠? 그 어느 순간이 보도자료 초안을 보고 20일에 백혜룡 경장과 통화해서 백혜룡 경장 얘기로는 이 사건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 연기하십시오라고 백혜룡 수사팀장에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하셨나요?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전혀 사실 무근인가요? 그렇습니다. 녹취 좀 틀어주십시오. 소리가 안 나오는데. 네. 서장님이 용산에서 알게 됐다고 심각하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제가 그 상황을 제가 안 거예요. 이게 서울청에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서장님. 그래서 저는 옷을 벗을 각오까지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좀 너무 나가지 마시고요. 근데 일단은 보고를 계속 해야지 저희가 뭐 지원을 할지 안 할지 판단이 될 거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왜 용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셨죠?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그런 언급을 하기에 말도 안 되는 맥락 없는 얘기인 것에 화를 냈던 이 부분이 맥락으로 보면요, 서장님, 맥락으로 보면 이렇게 수사를 열심히 하시던 분이 갑자기 브리핑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수사 방향이 바뀌고 10월 6일에는 이첩 지시가 나왔다는 얘기가 돌면서 백혜룡 수사팀의 사실상 해체됐고 해체된 적이 없습니다. 백혜룡 수사팀은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됐고 본인은 대통령실 행정관이 됩니다. 이쯤 되면 경찰이시잖아요. 수사를 어떻게 방향을 몰고 가야 될까요? 의원님,
제 동료들에게 다시 신뢰를 한번 저버린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용산에서 없고요. 언질 받으신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누가 어떤 지시한 겁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백혜룡 경장님 나와주세요. 오전에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둘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용사단 언급한 적 없다는데 지금 누가 위증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김찬수 소장이 이제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녹음 내용에서 그 김찬수 행정관 용산 언급은 어떤 걸 의미한다고 느끼셨습니까, 당시에? 그 당시에 김찬수 경찰서장은 저를 보호하려고 그 당시에는? 했던 말. 그 당시 9월 20일 날 예. 그래서 저한테 충고를 해준 거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조심해라. 괘씸하게 보고 있으니 그 당시만 해도 긴가민가 하셨던 거죠. 그 당시에 조금 발을 빼고 계시는 그 모습을 제가 그러니까 봤기 분위기가 때문에 계속 수사를 같이 하다가 지금 분위기가 네, 바뀌신 그렇습니다. 거를 느끼신 거지 않습니까? 서울청장님 9월 18일 오고 난 그래서 뒤부터 브리핑을 연기하라는 서장 지시를 받고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저희가 박정훈 대령의 사건을 보지 않습니까? 네네. 박정훈 대령이 왜 그와 같은 고초를 겪고 있습니까? 직속상관의 명령을 어겼다고 그런 굴레를 씌워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저한테 직속상관은 김찬수 네, 경찰서장이었습니다. 그렇죠. 10월 6일 날 이첩 지시 이후 수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첩 지시한 이후에 수사팀이 해체됐습니다. 사실상 해체됐죠. 그렇죠. 그리고 그 수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수사는 현재도 지금 진행 중인데 그 엄청난 성과를 단기간에 이루어던 그 수사의 일부가 좀 중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쫓겨난 마당에 그 수사팀이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수사 중단이 왜 됐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십니까? 무슨 이유로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본인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찰에서 이 수사를 중지시키거나 중단시킬 이유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이 수사 자체가 상향식으로 진행돼 왔잖아요. 단순 투약자부터 소규모 유통업자, 대규모 유통업자, 그 다음에 조직,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조직, 그 다음에 말레이 조직과 세관이 연계된 그런 상황. 그 과정에서 삿된 게 1도 없습니다. 이런 수사를 보통 우리는 수사를 참 잘했다, 훌륭하게 했다 이렇게 칭찬하거든요. 누구나가 칭찬합니다. 국정원이나 관세청에 제보를 받고 화물을 압수를 해가지고 100kg를 압수했다고 그래 훌륭한 공적이죠. 그렇지만 수사의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수사를 경찰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산문 그 형사과장이나 지휘부에서도 영등포 공이 차고 넘친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사실 차고 넘치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물이.